자, 여러분 이제 진정하시고. 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 무슨 클래스까지 했어요? 페리클래스까지 했죠? 자, 그럼 요 사람 꼭 나오죠? 일단 페리클래스. 자, 무슨 동맹으로 전성기를 맺었어요? 델로스 동맹으로 지금 전성기를 맡고 있죠. 그 다음에 자, 따라해볼게.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수당제와 무슨 제를 배웠어요? 추첨제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누구나 관직에 오르게 했죠. 요것 때문에 세 번째, 완전히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무슨 길을 얻어요, 여러분? 전성기를 얻게 되겠죠. 그럼 해보자. 그러면서 돈이 남아도니까 뭐를 만드느냐? 니네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신전 알죠? 무슨 테논 신전? 파르테논 여러분 뭐까지 만들어요? 신전까지 만들고 요 안에 가면요 아름다운 여러분 여신이 있는데 여기 뭐 들고 있는데 요 여신을 아테나 무슨 상이라 불러요? 여신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파르테논 신전이랑 아테나 여신상이 딱 왔을 때 누가 딱 떠올라야 돼요? 무슨 클래스? 페리클래스. 민주주의의 무슨 기? 전성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제? 수당제와 추첨제. 그리고 요거를 이끄는 게 바로 무슨 동맹이 되는 거예요? 델로스 동맹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시민들이 모여서 여러분 직접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무슨 주의가 발달해요?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이들이 모인 국회를 시민들의 회의다. 뭐야? 민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자. 아테네 도시국가 구조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여기를 아크로 따라해볼게요.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러요. 여기는 뭐냐? 정치하거나 외적이 쳐들어 일로 모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 아래를 따라해볼게요. 무슨 나라 불러요? 아고라인데 주택이랑 시장이 섞여 있어요. 그 평상시에는 여기서 살면서 장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겠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모여서 자기 정치 얘기하거나 소문 퍼뜨리거나 고구마 먹는 장소가 어디예요? 아고라. 전쟁이 나거나 제사 지내는 건 어디예요? 아크로폴리스. 뭔지 아시겠죠? 여기 특히 여러분 요 아고라가 무슨 주의를 상징해요? 민주주의죠. 왜냐? 시장에 광장에 모여서 자유롭게 정치 토론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 그 인터넷 초기에 아고라 광장이라는 게 있었어. 다음인가 네이트에. 거기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고라? 아고라. 아고라 하면 뭐야? 민주주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가 있다. 뭐라? 아고라. 됐어요. 그러면 요거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 질문. 너무 내가 잘 나가면은 질투를 받아야 안 받아요? 질투를 받아요. 니네 나도 이제 어서 본 책인데 친한 친구 몇 명이나 있어요? 4명. 몇 명이나 있어요? 4명. 4명. 같은 친구예요? 너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대. 몇 명이나 있어요? 5명. 몇 명? 5명. 보통 니네 나이 때는 5명, 10명 친한 친구인데 어떤 책에 봤더니 평생을 살면서 진정한 친구 1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거래. 이게 젊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 친구 5명에다가 어떻게 하면 10명 넘는데 진정한 친구 1명 없을까?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그럼 진정한 친구의 기준이 뭘까? 내 친구가 엄청 성공했어. 재산은 몇백억이고 막 인기도 없고 엄청 잘 나가는데 나는 얘보다 훨씬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잘 됐을 때 와 하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 뭔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그리고 진정한 친구라는 게 또 뭐야? 말이 통해야 돼, 여러분. 말도 그냥 하다 보면은 순전히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진짜 우정을 베푸는 친구. 응? 그리고 내가 성공해도 질투 안 하고 오히려 막 자기 일처럼 좋아하는 친구. 이런 친구가 진짜 없대. 그래서 아버님들 친구 많아 없어?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 말고 진짜 막 직장 동료는 친구라고 할 수 없어. 그냥 이해관계지. 아빠가 부장이면 당연히 과장이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골프 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건 진정한 친구는 아니야.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가 없어. 거의. 그러니까 나이 들면 또 이렇게 바뀌어요. 진정한 친구를 얻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고구마가 많아야 되겠죠? 자, 볼게요. 자, 됐어요. 왜? 시끄러워. 자, 그러면 자, 이거 하고서 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거짓말이에요. 자꾸 지도가 바뀌죠? 왜 그럴까요? 지구가 조금씩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판구조론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
델로스 동맹에 무슨 내가 잘 나가요? 아테네. 델로스가 잘 나가니까 스파르타가 배가 아프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들어요. 뭐라고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들어서 여러분 결국 사실상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싸워요. 요거를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싸웠다. 이 전쟁을요. 3번 따라해 볼게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뭐라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야. 결국 여러분 누가 이겨요? 스파르타가 이겨요. 왜 이길까? 혹시 아는 사람?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게 아테네는 해군이죠. 얘는 무슨 군이야? 육군이니까 서로 못 이겼어. 서로 못 이겨. 서로 못 이겼는데 아하, 아테네에 뭐가 퍼졌대요? 전염병. 전염병이 터져가지고요. 페리클레스와 시민들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었대. 아마 무슨 뭐야? 무슨 전염병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져버린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럼 누가 짱을 잡았어요? 스파르타. 근데 얘네 민주주의야? 궁극주의야? 궁극주의죠. 얘네가 짱을 잡고서 아테네도 멸망한 건 아니야. 졌으니까 조금 뭐랄까 힘을 잃은 거지 유지는 돼요. 그런데 요 펠레폰네소스 동맹의 스파르타가요 모든 나라를 다 괴롭혀. 완전히 폭군이 된 거야. 그러면 니네 옛날에 배웠어요.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게 누구야? 아시리아인데 지나친 무슨 통치? 무단 통치로 여러분 금방 망하죠. 마찬가지야. 요 스파르타가 너무 여러분 심하게 하니까 여기에 도시국가 무슨 배가 있어요? 테베가 있었거든요. 테베가 스파르타를 멸망을 시킵니다. 어떻게 시켰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봐봐요. 여러분 스파르타가 육군은 전 세계 최고잖아. 근데 스파르타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 전체 인구의 0.6%인가 1%만 시민이죠. 그럼 전쟁 나서 죽으면 보충이 잘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근데 이 테베가 스파르타를 똑같이 따라해요. 똑같이 따라하는데 약간 이상한 얘기 해줄게. 뭐냐? 그럼 여러분 군인끼리 서로 협조를 잘해야 되겠죠. 완전히 보호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파르타군이 600명이 한 단위면 테베도 600명 한 단위로 부대를 똑같이 만드는데 600명인데 300쌍의 그 애인을 만들었어. 무슨 말일까? 남자끼리 애인인 거야. 뭔지 알죠? 남자끼리 애인을 만든 거야. 그러면은 같이 싸우는데 내 사랑하는 남자가 위험하면 이놈들을 열심히 싸우겠죠. 그래서 약간 웃긴 얘기로 동성연애자 부대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격파를 한 거야. 이거 들은 얘기 있죠? 이거 실제 도자기에도 나와. 막 이렇게 도자기에,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게. 네, 안 하겠니? 자. 도자기에 테베 병사가 다쳤어. 다쳐서 붕대를 감고 있는데 옆에 남자가 막 그윽한 눈빛으로 막 붕대 감는 그런 도자기가 지금도 있어. 그러니까 괜히 들었죠. 얘 괜히 들었죠. 근데 실화야. 그래서 어디서 봤어 이거? 인강에서 했어? 나도 해줄게요. 알았죠? 근데 자세히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교육상 좋지는 않은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리스 시대에 약간 동성 그런 사랑이 좀 뭐랄까 터부는 아니었던 거지. 예를 들면은. 그쵸? 그래서 동성 간에 완전히 터부가 된 건 언제부터일까? 크리스토교가 전파되면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말에 유배되는 걸 터부되고 그 전까지는 각 문화권마다 약간씩은 있었나 봐. 대중적인 건 아니고. 그쵸? 자, 볼게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들었지? 이거. 이거 빼고. 자,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테베가 짱을 잡았는데요. 또 테베가 깝치다가 계속 싸워요. 그리스 전체가 계속 싸우는데 여기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여러분 무슨도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마케도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여기에 열나 위대한 왕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세종대왕이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알렉산드로스 혹은 그냥 산더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스가 혼란스러우니까 쓱 하고 와서 여러분 그리스 전역을 다 통일해버리죠. 참고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 누굴까? 아리스토텔레스. 몰랐니? 해줄게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요. 바로 그리스 철학을 완성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야? 어떤 애는 플랑크톤이래.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야말로 그리스 문화의 완성이죠. 그러면 마케도니아도 여러분 결국 왕인 알렉산드로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라는 건 뭐야? 그리스 문화를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알렉산더가 여러분 아케메네스죠? 무슨 시야? 페르시아를 쳐들어가서 한 방에 멸망을 시켜요. 자, 무슨 소스? 이소스 전투에서 뭐라고요? 이소스. 자, 이소스 뭐예요? 뭐라고요? 이소스 전투. 그리고 여러분 어디까지도 먹어요? 무슨 투? 이집트. 게다가 여러분 무슨 강까지 진출해요? 인더스 강 근처까지 갔다가 열사병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알렉산더 대왕은요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어디 여러분? 인더스. 거의 세 대륙을 걸쳐서 정복 왕이에요. 그럼 지도를 그려볼게요. 알렉산더에 관한 영화 봐본 사람. 자, 미안하다. 자, 이거 뭐야 이거? 보자, 볼게요. 볼게요. 무슨 영화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나중에 얘기해 줄게. 나중에 영화 목록을 딱 줄 테니까 나중에 봐봐요. 선생님이 추천한 영화는. 자, 시작해보자. 그럼 여러분 여기 마케도니아 봐봐요. 그리스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틈? 이집트, 그 다음에 이렇게 인더스까지 여러분 이렇게 간 게 바로 여러분 무슨 제국이에요? 알렉산더가 정복한 지역이에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럼 해보자. 그러면 알렉산더는 무슨 스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에다가 요 페르시아는, 자, 페르시아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그래요? 페르시아 문화 혹은 그리스에 비해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무슨 문화? 동방 문화 혹은 다른 말로 무슬렌트 문화, 오리엔탈 문화라 그러죠. 그래서 요 그 알렉산드로스가요 솔직히 얘기해보자. 우리가 서양 중심이라 그렇죠. 이때 그리스보다 누가 선진국이야? 페르시아가 훨씬 선진국이야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자기 문화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문화의 좋은 점과 페르시아, 동방, 오리엔탈 문화를 짬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짬뽕한 문화를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렇죠? 무슨 리즘 문화라 불러요? 헬레니즘 문화라 불러요. 그럼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는 바로 서양과 동방의 문화가 여러분 합쳐진 대단한 문화죠. 약 몇 년을 갑니까 여러분? 300년을 가다가 요거를 없애버린 애가 무슨 마야? 로마하고 나중에 무슨 티야? 파르티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알렉산더 하면은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이꼬로 동방, 이꼬로 오리엔트 문화를 합친 문화를 만들었다. 바로 무슨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안 놀라겠지만 알렉산더가 인도의 무슨 더스까지 가요? 인더스까지 가죠. 그런데 이때 배웠죠. 인더스에 여러분 아리아족이 엄청나게 나라가 많았죠. 근데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간신히 막긴 막았는데 누가 막았어요? 모기와 더위가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애들이 야, 안 되겠다. 적이 세니까 우리도 뭉치자 해서 여러분 나중에 요것 때문에 인도 최초의 왕조인 롯데리아야 마우리아야 여러분 마우리아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물론 마우리아 왕조 전에 마가다 왕조가 있었어. 요 마가다 왕조가 들어선 다음에 요 장군이 통일해서 무슨 왕조? 롯데리아야 마우리아야? 마우리아 만든 거예요. 롯데리아 햄버거가 맛있어요? 서브웨이가 맛있어요? 너는? 나 서브웨이 맛은 있는데 정신없던데. 막 섞어서 먹으면 이상해. 아니 나는 서브웨이가 안 맞더라고. 딱딱하던데 좀. 딱딱. 어? 아니 안쪽에 스테이크가 좀 딱딱하더라고. 딴 거 먹어요. 응. 딴 거 뭐. 자 볼게요. 재민이 없네. 남자분이 열렸어요. 응? 자 보자. 지금 얘가 얘 얘기 들렸니? 어떤 여학생이 바로 남대문 연습생에서 내가 나다는데 내가 알려줄게. 옛날에 되게 고마웠던 여학생이 있어. 막 수업을 하는데 여학생이 맨 앞에서 나 이렇게 뭘 살짝 보여줘. 뭐냐? 선생님 남대문 한 거야. 되게 교양이 있지. 그치? 소리 안 내는데 어떤 애는 남대문은 그것도 인강을 찍는데 야 여기까지는 안 보이죠? 야 여기까지 안 보여. 너만 보이는 거야. 잘했다. 내가 미안하다. 야 너 해볼게. 앞으로 수업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남대문 열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남자분이 얘기를 해? 너는 경찰에 신고해?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야, 이씨. 아껴줄게. 이게 쓰면은, 그러면 괜히 또 교회 멋있어 보이잖아. 딱 선생님 남대문 그런 다음에 싹 이렇게 보니 선생님이 탁 한다고. 근데 누구처럼 남대문을 그려. 아니면 남대문을 그려. 남대문을 그려. 불타는 거. 임진왜란. 저기 수업 내를 끊지 마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요 여기저기 먹으면서 뭐를 하느냐 해볼게요. 그 자기 그리스 부하들과 페르시아 여인들과 여러분 결혼을 시키죠. 그러면 그리스 남자, 자기 부하 남자와 페르시아 여인과 결혼시켰다는 거는 뭐야?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융합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정복한 데마다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큰 도시를 세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뭐라고요? 알렉산드리아라고 수많은 도시를 세우는데 이 도시 세웠을 때 남자는 누구야? 자기가 데려갔던 군인 중에 정착하고 싶은 애를 거기 남겨두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 웃긴 게 있어요. 알렉산더는 그리스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는 여러분 약간 민주주의가 있었죠. 근데 물어보자. 야, 이 당시 이렇게 넓어졌는데 민주주의 하면 좀 힘들겠죠. 교통과 통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알렉산더는 알아두세요. 민주주의를 하지 않아요. 알렉산더는 어디 이집트처럼 페르시아처럼 왕권을 강화시켜요. 이거를 따라볼게요. 동방, 전제, 군주정이라 불러요. 물론 무슨 말일까? 페르시아처럼 군주에게 지금 갑자기 균형을 잃었어. 자, 페르시아처럼 군주에게 전적으로 왕권이 강화된 거야. 근데 지금 상상으로는 안 좋은데 이 당시로서는 여러분 진시황처럼 강력한 왕권이 있어야지 대제국을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동방에 뭐였다? 전제 군주정이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올까? 자, 알렉산더가 만든 도시 무슨 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여러 군데 있었지만 어디가 제일 유명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오래 남았고 제일 유명했죠. 그 다음에 민주정이 아니라 뭐다? 동방 전제 군주정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 남자와 페르시아 여자를 결혼을 시켰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오리엔트, 동방,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융합시켰다. 이런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슨 니즘 문화라 불러요? 헬레니즘 문화. 내지는 무슨 시대? 헬레니즘 시대.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알렉산더가 30대 초반에 죽죠. 역사에는 이거야. 인도까지 갔다가 열사병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말라리아. 그런데 또 다른 약간의 가설도 있어. 뭐냐? 야, 이만큼 지배했으면 이제 부하들은 뭐야?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죠. 야, 알렉산더 따라다니면서 돈을 1000억을 벌었어. 그럼 1000억 써야 돼? 전쟁터에 나가야 돼? 1000억 써야 되겠죠. 근데 이 알렉산더가 매일 전쟁만 하니까 부하들 사이에서 무슨 심? 샤프심이야? 불만이야? 불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암살당했다는 썰도 있어요. 그 논거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마케도니아에 있던 알렉산더의 자식 9살짜리인가? 걔랑 아내가 누구에게 암살을 당해.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자마자요 제국이 세 개로 쪼개져요. 그 알렉산더 친척이나 왕족은 다 죽여버리고요. 여기 부하가 마케도니아 왕이 되고 어떤 부하는 이집트의 왕이 되고 어떤 부하는 시리아의 왕이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제국이 세 개로 갈라져요. 무슨 돈이야? 마케도니아. 무슨아? 시리아. 무슨 틀? 이집트. 그리고 여러분 300년을 다 봐요. 그러면 요 세 나라가 갈라져서 300년 간 것도 무슨 니즘이라 부르는 거야? 헬레니즘. 그러면 헬레니즘이 끝났을 때 증거가 뭐야? 두 개가 세지죠. 서쪽에서는 무슨 마? 로마. 동쪽에서는 무슨 티야? 파르티아. 야, 어떤 여학생, 야, 봐봐. 그 집중을 하다가. 아니, 나 깜짝 놀랐어. 그 순간을 지금 본 거야. 그러니까 잘 듣다가, 봐봐, 그대로 해볼게. 아니, 잠깐만, 흉내도 힘드네. 이제 딱 본 거야. 안 되는데. 야, 다음에 카메라를 앞에 달아. 그렇지? 얘 괜찮아. 이제 해볼게요. 가면 가리면 돼요.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정치사를 쫙 했잖아요, 우리가요. 그쵸? 근데 정치사는 쉬운데 뭐가 어렵냐?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 철학, 문학, 과학이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따로 해줄 거야, 그거는. 왜냐? 따로따로 하면은 어차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맛만 보여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번 일목요연하게 해보자. 그렇죠. 자, 보자. 일단 오늘 복습. 아테네와 무슨 타 비교하는 거 잘 나왔어요. 스파르타 비교하는 거 해야 되겠죠. 좀 빨리 써볼게. 아테네는 여러분 뭐로 먹고 살았어요? 무역. 스파르타는 뭐? 농업. 아테네는 해상무역이니까 무슨 군이 강했어요? 해군. 얘네 무슨 군? 육군. 얘네는 무슨 주의였어요? 민주주의. 얘네 무슨 주의였어요? 군국주의. 자, 아테네는 무슨 동맹이었어요? 델로스 동맹. 스파르타는 뭐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었죠. 결국 싸운 게 뭐야? 펠로폰네소스 전쟁. 요거는 그냥 나오면은 학생들에게 그냥 비둘기다. 되게 우리 반에 집착을 하네요. 자, 저 비둘기는 세계사를 좋아하는 비둘기야. 자, 이렇게 비둘기 막 써있어. 알렉산더. 딱 저렇게. 됐고.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무조건 암기야. 이 문제 많이 나왔고, 이거 나오면 그냥 먹으라고 주는 거야. 니네 알다시피 수능 세계사는 몇 점 목적으로 해야 돼요? 만점 목적으로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하나 틀리면 그냥 4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자, 보자. 그러면 그리스 아테네 기준으로 쭉 써볼게요. 맨 처음에 무슨 정이었어요? 왕정. 왕정이었다가 잠시 무슨 정이에요? 귀족정인데, 자, 빨간 거로 쓸게요. 갑자기 시민들이 무슨 보병이 돼요? 중장 보병이 되면서 권리를 요구하니까 이 중에 누가 등장해요? 솔론. 솔론이 무슨 정치? 금권 정치 했죠. 그러면 솔론이 금권 정치 했지만은 양쪽 다 까이죠. 더 혼란스러워지죠. 이때 누가 싹 독재를 하죠. 해보자. 페이시스, 트라토스가 여러분 독재를 하죠. 우리가 이것을 무슨 정치라 불러요? 참주정치. 그런데 요거를 깐 사람이 등장했죠. 클레이스. 자, 클레이스 무슨 스가 나타나요? 테네스가 나타나서 말로 해보자. 참주 없애버리죠. 두 번째, 무슨 추방법? 도편 추방법. 세 번째, 무슨 제를 개편했어요? 부족제 개편. 네 번째, 500인 평의회.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데 요 사이에 해보자. 1차, 2차, 3차 무슨 시아 전쟁이 터져요? 페르시아 전쟁. 그런데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해요? 무슨 내? 아테네가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플라크토니아, 마라톤이야. 마라톤. 그 다음에 올드미스야, 살라미스 해전. 이것 때문에 아테네가 신나서 여러분 여기로 갈게요. 아테네가 신나서 사람 나와야 되겠죠. 해보자. 페리클레스. 뭐라고요? 페리클레스가 자 무슨 동맹 가지고? 델로스 동맹 가지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죠. 그럼 해보자. 이자 자, 일단은 그 가난한 시민도 정치에 참여할 게 무슨 제? 수당제.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정치하게 한다. 추첨제. 그 다음에 무슨 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 무슨 나 여신상? 아테나 여신상. 민주주의 꼽혔죠. 그러다가 여러분 누구랑 싸워요? 스파르타가 펠로, 폰네, 소스 동맹 만들어서 펠로 동맹이 벌어져서 둘 다 나중에 망하죠. 그리고 여러분 등장한 게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돈이야? 마케도니아에 무슨 산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그럼 봐봐. 제일 무난한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요거 지우거나 아니면 무슨 클래스? 페리클래스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달마다 틀려. 3, 4월 모의고사는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는 그냥 기본이야. 근데 그리스보다 더 어려운 데가 있어요. 나중에 누구? 로마. 봤잖아, 봐봐. 3박자야. 그리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 외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 솔직히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누구야, 아마? 로마인데 세계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무슨 마가 되겠어요? 로마요. 막 이 로마 하다가 애들 뛰쳐나가고 막 비둘기랑 만나고 그래요. 자,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까지 했고 다 알겠지? 이거 다시 세계사 처음 하는 사람. 자동으로 외워줘야 안 외워줘요? 자동으로 외워줘야 돼. 알았어요? 자, 됐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 각설하고 그리스 문화점 다음 주에 할 건데 몇 개만 해줄게요. 일단 그리스 문화 반대가 어딜까? 옆에 있는 무슨 엔트? 오리엔트 문화는요 니네가 잘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신중심이야. 제사 지내고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뭐냐? 따라해볼게요. 완전히 무슨 중심적이에요? 인간 중심적이야. 그 증거가 뭐냐?
신을 만들어도요, 인간이랑 똑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이랑 연애하기도 하고, 심지어 결혼하기도 하고, 인간이랑 사랑해서 애를 낳기도 해요. 그러면, 오리엔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는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신이랑 싸워. 신을 죽이기도 해요. 굉장히 무슨적이야. 인간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의 모습도 거의 무슨 모습이 돼요? 인간의 모습이 되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무슨적이에요? 합리적이다. 그쵸? 자, 그리고 인간 중심이니까 내세를 좋아하겠니? 현세를 좋아하겠니? 현세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뭐가 발달해요? 웃긴 거, 희극, 슬픈 거, 비극. 이처럼 그래서 굉장히 뭐다? 현세적이다. 무슨 적? 현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문화에서 가장 유명한 게 크게 두 가지죠. 뭐야? 비극, 희극 같은 연극이랑 그 다음에 소설가 아시죠? 호메로스. 근데 이거보다 잘 나오는 거 무슨 자가 나와야 돼? 철학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철학자를 해야지 나중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그런 게 편해져. 뭔지 아시겠죠? 이거 되게 어렵죠? 손 들어보세요. 윤사 하시는 분. 자, 볼게요. 윤사하면 껌인데 윤사 안 하면 고구마야. 자, 보자. 일단 여러분 그리스 초에 따라해볼게요. 자연 철학이라는 게 나와요. 자, 자연 철학이 뭘까? 우리가 아기를 생각해보자.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 1살 때. 그럼 일단은 이상한 아줌마가 있고 이상한 아저씨가 있고 뭐 이상한 할아버지가 뭐 하고 막 돌에 막 뽀뽀하고 그래. 그럼 일단은 애가 응애에 태어나면은 나를 둘러싼 게 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봐봐. 그리스 초기의 자연 철학은 뭐냐? 철학자가 있으면 야, 저 태양이 왜 만들어졌지? 구름이 뭐지? 강이 뭐지? 나는 뭐지? 그러니까 인간을 둘러싼 자연이 궁금했던 거야. 근데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왜? 과학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썰을 하는데 자, 그리스 철학자 중에 여러분 물 먹고 써. 배가 탈났어요. 무슨 스? 탈레스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나무도 나중에 짜니까 물이 있고 모든 게 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는 말, 만물은 인간을 비롯해가지고 구름, 나무, 수증기 다 뭐다? 워터다. 만물은 물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무슨 철학자야? 자연 철학자야. 잡아. 그럼 잠깐만. 그럼 교과서에는 그리스의 첫 번째 철학자, 자연 철학자 탈레스, 만물은 물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아니다, 불이다, 아니다, 공기다, 아니다, 물, 공기다, 흙이다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까지를 우리가 무슨 철학자라고 불러요? 자연 철학자야. 그러면 잠깐만 외우지 마요. 그러면 자연 철학자들은 관심이 인간에게 있는 거야? 주변에 있는 거야? 주변에 있겠죠. 자, 얘네가 중학생이 됐어. 아빠, 엄마 누군지 알죠? 중학생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면 이제 관심이 자동차나 건물 다 알죠? 내 마음으로 가겠죠. 사춘기는 여러분 약간 갈등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자연 철학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요. 따라해볼게요. 소피스트라는 게 나와요. 무슨 스트? 소피스트. 이들의 좋은 점. 이제 자연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인간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소피스트들이 뭐라 그러느냐? 좋게 얘기하면은 철인, 뭐랄까? 현명한 자, 현자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 진리는 무슨 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상대주의적 철학자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해볼게요. 봐봐요. 야! 여름에는 뭐 하는 게 최고로 행복해? 수박 먹기. 너는? 여름에 뭐 할 때 행복해요? 놀러 가는. 아니 어딘데 놀러 뭐 할 때 행복해요? 아이스크림. 봐봐요 여러분. 이런 식이야. 요 상대주의는 사람이 1000명일 때 진리가 1000개래. 왜냐? 여름에 얘의 진리는 수박 먹는 거야. 여름에 얘의 진리는 하드 먹는 거야. 얘만 맞는 것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다 맞는 거야. 얘한테 맞는 거야. 그럼 여러분 봐봐. 상대주의 진리가 있으면 좋은 점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좋긴 좋지. 다양성이 보장되겠죠. 존중되겠죠. 그런데 사회 통합은 되겠니 안 되겠니? 사회 통합은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잘못하면 계속 싸움 나겠죠. 왜? 넌 수박이야? 아니야. 나는 아이스크림이야. 여러분 잘못하면은 계속 싸움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소피스트는 진리가 상대주의니까 개인주의는 좋은데 물어볼게. 지금 그리스가 작은 도시야, 큰 도시야? 폴리스, 작은 도시국가죠. 야, 몇 명 안 되는데 인구가 40만 명인데 진리가 40만 개야. 그럼 어떤 새끼는 난 빨개 벗는 게 좋아 막 돌아다니고 야, 그러면 세상이 막 붕괴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요것 때문에 무슨 테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요 소피스트는요, 다른 말로 따라해볼게요. 궤변론자라고 불러요. 변호사야. 변호사야. 그럼 이런 식이야. 누가 사람을 죽였어. 사람 죽였으니까 이 새끼 무조건 사형이지. 근데 소피스트가 말장난을 쳐요. 그게 아니다. 원래 이 새끼 어떻게 내가 들은 바로는 자살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자기가 못 죽으니까 내가 죽여준 거야. 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니네 미국에서 변호사 그러면은 조금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미지가 안 좋죠.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 이 소피스트가 바로 지금 현재 미국의 조상격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볼게요. 맨 처음에 그리스의 철학은 자연을 구성하는 게 궁금했죠. 과학이 없으니까 이성으로 파악을 했죠. 머리로 파악을 했죠. 무슨 철학? 자연 철학. 그래서 물 먹고 탈 났어요. 누구야? 탈레스의 만물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뭐 공기, 그 다음에 흙에서 어떤 놈은 다 종합해가지고 무슨 원소? 4원소까지 나오는 거야. 그까지가 무슨 철학이에요? 자연 철학. 그럼 여기 해결됐으니까 관심이 어디로 와야 돼, 여러분? 이제 인간으로 와야 되겠죠. 그때 온 게 무슨 스트야? 소피스트예요. 그러면 소피스트는 직업이 뭐야? 변호사인데 하나만 딱 외울게요. 상대적 진리관. 뭐라고요? 상대적 진리죠. 그럼 봐봐. 혹시 여러분 프로타고스라고요. 이 사람 뭐라냐? 인간은 이거 외울게요. 만물의 척도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인간은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모든 개개인 인간은 자기가 만물의 척도래. 무슨 말일까?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라 이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좋은 점은 무슨 주의가 유행하겠어요? 개인주의가 유행하겠죠. 근데 물고기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테네는 작은 도시잖아. 그러면 40만 명이 자기가 여러분 진리라고 떠들면 사회 통합이 안 되겠죠. 붕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소피스트가 여러분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니까 일종의 변호사가 되는데 물어보자. 천천히 해볼게요. 봐봐요.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페리클레스 때 수단제 추첨제가 돼요. 그럼 미네에서 여러분 발표를 하겠죠. 그럼 법을 통과시킬 때 내가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해야지 법이 통과가 되겠죠.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은 무슨 스트야? 소피스트죠.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전성기 될 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야? 말이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인데 뭐야? 논리에만 맞으면 되죠. 왜? 진리는 필요가 없죠. 왜? 사람마다 진리가 틀리니까. 그래서 소피스트가 가장 왕성한 건 언제때가 될까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완전 왕성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해보자. 근데 문제가 터졌어. 소피스트가 너무 유행을 하니까 개개인이 너무 막 난잡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등장해요? 따라해볼게요. 무슨 테스?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합니다. 소크라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보기에는 개개인의 상대주의적 진리가는 착각이다. 그러면 하나 어려운 얘기 해볼게. 지금 이건 재미없어. 재미없는데 이거를 그냥 글자만 외우면은 계속 헤매. 자, 그러면 상대주의 진리관이 무슨 스트예요? 소피스트죠. 소피스트는 개인마다 진리가 틀리죠. 그 기준이 뭘까? 개인마다 따라해볼게요. 감각과 경험이 틀려서 그래. 봐봐. 이 친구는 여름에 수박을 딱 먹었던 경험, 목이 시원해. 감각, 목이 시원해. 그 경험 때문에 여름의 수박이 진리야. 이 친구는 아이스크림을 딱 먹은 경험, 아이스를 딱 먹었을 때 감각이 너무 시원해. 그럼 여러분 결국 자, 소피스트에서 개개인마다 진리가 틀리는 기준은 뭐야? 개개인마다 뭐가 틀린 거야? 감각과 경험이 틀린데 이거는 여러분 진짜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가 아니다. 감각과 경험 가지고 진리를 파악하면 안 된다. 모든 인간은 하나,
생각해서 무언가 생각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이 있다. 그거를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10번 뭐라 그래요? 이성이라 그래요. 해볼게요. 자, 드라마에서 완전 빡쳐가지고 죽어버릴 거야 하고 막 칼질할 때 너 왜 이래? 이성을 잃지 마 그러죠 여러분. 없잖아. 그 말 많이 쓰잖아. 야, 내가 어저께 빡쳐가지고 이성을 잃었어. 왜? 수없이 어떤 여학생이 남동 얘기를 한 거야. 막, 이게 이성을 잃는 거죠. 또 하나, 야, 어저께 빡쳤어. 빡쳤다가 뭐야? 이성 잃은 거죠. 왜? 어떤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막 얼굴에 기름을 짜내가지고 나에게, 이게 이성을 잃은 거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소크라 얘기하면 여러분, 이성이 우리 같이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지? 지금 졸려서 그렇지 이해는 되죠? 지금 나 혼자 신났어. 야, 니네 깬다. 웃긴 얘기할 때는 막 잘 듣다가 좀 진지하게 들어갔더니 뭐. 심지어 어떤 애 자. 겁나. 좀 어려운 얘기하기가 겁나.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 알았지? 이거 중요해요. 아까 봐봐. 이게 얼마나 중요해. 비둘기도 오잖아. 막 대가리 갖고. 응? 자, 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5분만 들어왔죠? 5분 들어주면 이제 나 집에 갈 거야. 소크라테스는요, 잠깐만, 뭐를 부정해요? 야, 사람의, 한글 어려워요. 자, 사람의 경험, 사람의 감각 가지고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 누구를 까는 거야? 무슨 주의 진리가? 상대주의를 깐 거죠. 누구를 깐 거야? 무슨 스트? 소피스트를 깐 거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생각해봐. 아들이 아빠에게 잘하는 게 좋은 거죠. 갑자기 아들이 아빠 때리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건 누구나 통용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이성 가지고 어디에나 통할 수 있는, 누구나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보편적인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무슨적 진리를, 절대적 진리를 추구한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 무조건 외우지 말고. 소크라스 전이 소피스트죠. 말이 매일 틀리죠. 거의 사기꾼들이죠. 얘는 A가 진리다. 얘는 B가 진리다. 그러면 여러분, 사회가 엄청 혼란스럽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가 봤더니 아테네 사회가 망해가는 거야. 왜? 사기꾼들이 등장해가지고 다 자기가 진리래.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막 우왕좌왕하겠죠, 여러분. 이래 잘 들어봐요. 예를 들면 어떤 종교든 간에 사이비가 있죠. 그럼 여러분, 사이비 종교 가면은 말 되게 멋있다. 맞잖아요. 사람들 막 현혹하고 결국 뭐야? 야, 절대 비밀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딱 이런 사람들 많어. 맞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 소크라가 보기에는 요 소피스트, 감각, 경험, 상대주의, 지나친 개인주의로 사회가 망해가니까 여러분, 사회를 다잡으려고 욕을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안 받아요? 미움을 받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결국 여러분 나중에 사형당하잖아. 뭔지 아시겠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뭐를 잘 키웠어요? 제자를 잘 키웠죠. 고구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그 유명한 플랑크톤이야, 플라톤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모든 얘기는 누가 적은 거야? 플라톤이 적은 거야.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 그래서 학자들이 플라톤이 쓴 책인데 소크라테스 얘기라고 하지만 정말 소크라 얘기인지 플라톤이 스승을 빗대 얘기하는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했어요. 더 하고 싶은데 더 하자.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용서해 줄게요. 야, 깬다. 2시간 딱 했다고 바로 눈빛이 제가요? 아니, 너 말고 쳐다본 거야. 기름 있나 없나 보려고.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요? 플라톤? 자,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를 너무 단답형으로 할 수가 없거든. 단답형으로 하면 이해가 안 돼. 해볼게요. 다시 그러면 마지막 나도 집에 가야 되니까. 자, 소피스트는 진리를 자기의 개개인의 경험과 감각으로 파악해서 진리는 상대마다 틀리다. 무슨 주의? 상대주의. 이거를 깐 게 무슨 테스트예요?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감각과 경험이 아니라 뭐로서? 이성으로서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주의. 보편적인 진리를 찾자 그랬죠. 나중에 억울하게 사형 복배를 마시죠. 그래서 누가 등장해, 여러분? 무슨 톤이?
플라톤이 등장하는데 플라톤도 이성이죠. 근데 봐봐. 플라톤이 보기에는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 억울하게 죽었어. 현실이 좋겠어? 현실이 믿겠어? 현실이 믿겠죠. 그래서 여러분 플라톤은 세계를 두 개로 구분해요.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불안정하다. 왜? 위대한 소크라테스가 양아치들에게 당했다. 대신에 현실이보다 이성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완벽한 세계가 있다. 이걸 무슨 대화라 불러요? 이데아라 부르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대충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쭉 갈 거예요? 헬레니즘까지 쭉 갈 건데 여러 사람을 외울 거야. 호메로스, 그 다음에 헤로도투스, 투키디데스를 5분씩을 해줄 거야. 왜냐? 글자만 읽고 가면 그거 금방 까먹어. 뭔지 아시겠죠? 다음 주에 봐요. 갈게요.